그래서 도시재생은 뭐 예산이 삭감됐다 그 표현은 도시재생이 끝났다가 아니라 1세대 도시재생은 이제 안 하겠다. 이제 2세대 도시재생으로 전환해서 재개발할 곳은 재개발을 하고 산단대개조 해서 일자리를 더 늘리고 이들의 상권까지 세팅하겠다. 그 말입니다. 도시재생 지역이나 주거환경 개선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잖아요. 뭘 네. 주겠다? 인센티브. 안녕하세요. 석연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커맨입니다. 자, 오늘의 만담입니다. 자, 서집달 회원이신 스테디맨님께서 올려주신 글인데 23년 8월 31일이죠. 엊그저께 올렸는데 벽화 도시재생 예산 대폭 삭감하겠다. 여기서 이제 도시재생은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했던 1세대 도시재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재생의 원 개념은 상권을 활성화한다. 이게 이제 원 개념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성수동 카페거리. 노후된 상권을 다시 되살려서 이 카페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외지인을 불려들여서 땅값을 올리는 그 전략이 원래 도시재생인데, 근데 이제 사실상 많은 예산을 들여서 벽화 그리기로 끝낸 동네들이 많죠. 대표적인 게 이제 창신, 수민, 뉴타운 같은 그런 동네인데, 벽화 도시재생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 그럼 이제 도시재생 끝난 거 아니냐? 신규 사업엔 예산 2%만 투입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결국은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예산을 엄청나게 들였는데 이렇다 할 성과가 나지 않았다. 즉, 이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1,300억 원 넘게 삭감했고 신규 도시재생 발굴에는 예산의 2%만 배정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뭐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취임하면서 2세대 도시재생을 하겠다. 2세대 도시재생이 뭐냐면 원래는 1세대 도시재생은 정비사업을 못하게끔 틀어막았는데 그게 아니라 도시재생을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할 곳은 활성화하고 상권 활성화할 수 없어서 벽화 그리기로만 끝냈던 동네는 다시 한번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사업의 기회를 주겠다. 즉 서울의 모아타운이나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주택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소규모 단위이지만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주거지를 보급하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글은 아, 도시재생이 드디어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음 글을 보면은 이것도 또한 우리 그 서집달 회원님이 9월 4일 날 봄날의 예술인님인데 올리신 글인데 도시재생 사업 신규 사업지 11곳을 선정했는데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죠? 총 6,460억 원을 투입하겠다. 이거는 1차 예산을 뿌려주는 거고 후속 예산이 계속 들어갑니다. 어쩌면 1조 넘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혁신지구 사업엔 청주 우리 서집달 멤버십에서 강조했던 지역인데 청주 내에서도 북쪽 지역 그리고 원도심 지역을 강조했는데 그 지역이 선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충북 제천이 눈에 들어오죠. 네. 충북 제천 여기도 적중 지역 해가지고 이 동네 지금 이제 원도심을 중심으로 6,46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다. 예산을 삭감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한다? 봤더니만 다음 이제 이 글을 보면은 기획재정부가 24년 예산안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것도 오늘님께서 올려주신 건데 산리단길. 산리단길이 뭐죠? 경리단길 생각하시면 되죠. 카페거리 활성화. 그게 뭐라고요? 도시재생. 도시재생의 원 개념. 죽은 상권을 다시 되살린다. 이게 이제 성공했던 게 삼청동, 뭐 이제 경리단길 이런 건데 산리단길 한다. 그럼 산리단길은 뭐의 약자냐?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지방산업단지일 수도 있고요. 즉 중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에 있는 공장과 창고, 거기 일자리를 국가산단 대개조, 즉 창고와 공장을 대개조 사업, 재건축 재개발을 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에 맞는 IT 일자리를 보급한다. 그래서 기존의 1, 2층, 3층밖에 되지 않는 창고와 공장을 재건축해서 10층, 15층, 20층, 25층의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를 보급하고 저층부에는 뭘 깐다고요? 상권, 판매 시설을 깔아서 거리를 활성화하는 거죠. 그래서 외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산리단길을 조성한다는데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취업보다는 창업, 청년들의 창업을 강조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1인 기업가 창업을 해라. 국가에서 이 사무실도 대주고 세제 혜택도 주겠다. 필요하다면 교육도 시켜주겠다 해서 이제 청년들이 일자리,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을 짓겠다. 이거 어디서 성공했죠? 서울 광역 거점인 가산 디지털 단지와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구로공단을 재건축해서 재개발해서 성공을 했죠. 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수동 중공업 지역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 그것 또한 같은 맥락의 개발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전국의 국가 산단과 지방 산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을 들여서 우리 이제 제조업만으로 끝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제 좀 더 퀄리티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제 선도하겠다. 이제 그 계획이 4차 산업혁명인데 일자리만 세팅하면 안 되잖아요. 잘 수 있는 주거지도 세팅하고 그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 노선도 세팅하고 밥 한 끼, 점심 한 끼 먹을 수 있는 상권도 세팅해야 되죠. 이게 바로 산리단길인데 이들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외지인도 와서 볼 수 있게끔 판교 같은 데가 사실은 판교에서 일하시는 분들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아파트도 보급하면서 거기 원주민들도 그 상권을 이용하지만 외지인들도 그 상권을 이용하죠. 보러 가고 가산 디지털 단지도 그렇고 구로 디지털 단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다음 글을 보면은 선진국의 사례가 있더라. 폐공장이 천만 관광지로 캐나다에서 본 영도 미래 해가지고 부산 영도 이제 공장지대를 대개조 사업을 해서 이 밴쿠버의 사례처럼 외지인을 끌어들이겠다. 성수동 중공업 지역에서 중공업 지역 개발에 성공했고 영등포구 물레동 지금 현재 중공업 지역 개발이 한창 되고 있고 그다음 그게 인천의 남동 국가산단에 영향을 미치고 경기도와 지방의 국가산단 공업지대에 영향을 미쳐서 대한민국 저기 끝인 부산 영도까지 이러한 플랜을 갖게끔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2세대 도시재생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은 뭐 예산이 삭감됐다 그 표현은 도시재생이 끝났다가 아니라 1세대 도시재생은 이제 안 하겠다. 이제 2세대 도시재생으로 전환해서 재개발할 곳은 재개발을 하고 산단대개조해서 일자리를 더 늘리고 이들의 상권까지 세팅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뭐죠? 지금 현재 도시재생인 구역들은 향후에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 혹은 공공재개발 기타 등등의 재개발, 재건축의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해서 이게 바로 21년도에 나온 서울시의 보도자료인데 1세대 도시재생 끝, 2세대 도시재생 시작해서 민간 재개발을 유도하겠다. 즉 기존 도시재생 지역들, 주거환경 개선 구역들을 잘 면밀히 검토해서 일부 구역들 사업성 나오는 곳들을 재개발을 시키겠다. 근데 애초에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서 도시재생 지역이나 주거환경 개선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잖아요. 뭘 네. 주겠다? 인센티브,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해 주겠다. 예,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세대 도시재생 되겠다. 그럼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시재생 지역을 재개발 투자 염두에서 우리 리스트에 넣어야 됩니다. 그 해제된 지역까지 함께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그 벽화 그리기 형식의 도시재생 그 또 대표적인 게 사실 경리단길 같은 게 있었죠.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어차피 노후화된 슈퍼블록에서 일단은 카페 거리화 시켰지만은 이게 처음 트렌드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가지만 상권의 유행이 지나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안 가게 되는 그런 상권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근데 반면에 현 윤석열 정부에서 밀어주는 도시재생은 여기도 언급이 돼 있거든. 도시재생 안에서 대규모 복합 개발이 가능한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도시재생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현 정부가 밀어주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오히려 예산이 확대되었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